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과연 어디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보려 합니다. 바로 AI. 그렇다고 AI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무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코파일럿, 그리고 네이버의 클로바 X까지 무려 5개의 AI. 같은 질문을 던져도 AI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을까요? 아니면 하나같이 같은 예측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AI가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전망을 내놓을까요?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2025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끝까지 채널 고정.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5개의 AI, 자, 한 개씩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챗 GPT, 오픈 AI, AI의 포문을 열었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구글 아니면 네이버에서 글을 올리고 답변 쓰고 했지만 이젠 AI가 답변을 해준다. 그래서 구글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제미나이라고요. 세 번째로는 클로드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냐? 자, 오픈 AI에서 개발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새롭게 회사를 차린 데가 클로드 AI라는 데인데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구글 나왔으니까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와야 되겠죠. 거기서 개발한 코파일럿. 자, 그리고 국산 네이버에서 개발한 클로버 X까지. 자,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챗 GPT는 오픈 AI, 자, 제미나이는 구글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에미나이는 구글 먹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음으로 클로드는 챗 GPT에서 나와서 꾸린 기업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클로드 모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상파의 선구자, 개척자. 자, 그래서 기존의 사실주의를 벗어나서 새롭게 창조를 했다. 이렇게 해서 클로드라고 외우시고요. 코파일럿은 뭐냐? 빌 게이츠 코파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MS다. 클로바는 뭐죠? 자, 네이버, 네잎 클로바로 외우셔서 구분을 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공통적인 질문 10가지를 날렸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로 올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금리 변동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025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요? 전세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자, 7번째,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자, 8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의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자,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각각의 AI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사항까지 같이 넣었는데요. 짧게 대답을 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같이 넣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달라. 자, 그리고 수치로 표현해서 답을 해줘. 예를 들면 자, 서울 지역 아파트 상승 가능성은 70% 이렇게 숫자를 넣어라. 그 마지막으로 그 대답의 이유를 함께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자, 답변이 나왔죠.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클로바 X, 코파일럿까지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자, 일단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챗 GPT 같은 경우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전망은 서울 수도권은 전문가 90%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은 그와는 반대로 전문가의 95%가 지방 집값의 보합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얘기죠. 좀 약간의 단순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의 제미나이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 일단 1번 전체적인 전망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1에서 3% 상승할 가능성이 60%다라고 전망을 했네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수치를 이렇게 확실히 대가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챗 GPT보다 좀 더 글도 많고요,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픈 AI에서 나온 클로드, 제가 요거는 이제 이번에 처음 써보는데요. 자, 1번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안정적 회복 가능성은 65%. 자, 이유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금리 인하 기조와 일부 규제 완화 효과가 202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계부채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여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뭔가 전문가가 말한 듯한 이렇게 디테일한 면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수치들이 많이 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상승 가능성 55% 등등 해가지고 수치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MS도 질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답변을 냈는데 좀 심플합니다. 자, 1번 부동산 전체적인 전망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규제 완화로 인해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제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요인으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서 좀 답변이 간단합니다. 허나 여러 가지 숫자, 수치들을 좀 넣으라고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줬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수치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좀 했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산 AI의 선구자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X. 네이버가 예전부터 이제 지식인 해가지고 답변 같은 거 명쾌하게 내놓기로 유명했었는데요. 자, 그게 과연 AI에도 적용을 됐는지 한번 보자면, 질문 1. 25년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요? 자, 전체적인 전망은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성장률, 금리,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치로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4개는 뭐 전망하기 어렵다, 뭐 그렇다,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 네이버는 약간의 이제 뒤로 물러선 듯한 느낌. 아니야, 계속 한번 볼게요. 올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는 3.5 하다가 24년 10월 달부터 자 0.25 그다음에 최근에 0.25 금리 인하하고 있다. 자, 근데 클로바 X는 생뚱맞게 금리 인상을, 자,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되게 좀 심플합니다. 답변이요. 자, 질문 7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트렌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 성장률, 금리 등을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부동산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깜빡 졸았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전세 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금리와 정부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 금리 인상, 최근 금리 인하라니까 자꾸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AI 같은 경우는 챗GPT 95%가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도 심플하긴 하지만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25년 전세 시장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70%입니다. 자,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지만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월세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자, 클로드는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자, 월세 전환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세 물량 감소로 가격 상승 압력이 있으나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입니다. 지역별 차별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는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클로드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제 지식 기준은 2024년 10월까지이며 그 이후의 최신 정책이나 시장 변화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 업데이트가 늦게 됐으니, 자, 그때 당시는 금리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미흡한 답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지식 기준이 2024년 10월까지라고 유일하게 답변한 데가 바로 클로드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런 얘기는 없죠.
자, 그렇다면 AI 질문들을 좀만 더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챗 GPT 4번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을 얘기하라니까 그냥 신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수도권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수도권 전반에 수요가 집중되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구글의 제미나이 강남 3구, 용산구 신축 아파트 단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85%다. 수도권에서는 GTX 개통 예정 지역과 신도시, 동탄, 파주, 운정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클로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서울 내 GTX 노선 인접 지역 투자 매력도 80%. 자, 이유는 GTX ABC 노선 개통과 연계된 지역의 접근성 향상으로 강남권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 고양, 남양주, 하남의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MS 코파일럿은 서울 강남권과 주요 학군 지역. 자, 여기서는 학군을 꼽았네요. 자, 그리고 GTX 호재는 공통된 의견이죠. 하지만 호재 지역인데 용인 수지구를 꼽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산 클라바 X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공통된 의견이지만 여기만 강서구, 마곡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성동구, 송수동. 자, 이렇게 세 개를 추가적으로 꼽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의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자, 챗 GPT는 매수,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 상반기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 매도, 수요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좀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챗 GPT가 좀 뭐랄까요? 자, 이렇게 레퍼런스도 달아놨는데 이 레퍼런스가 보면은 비즈 조선, 조선, 자, 조선. 예상외로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를 상당히 좋아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사저널에서 제가 알기로는 챗GPT가 좀 다양한 자료들을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자, 여기서 상으로는 조선일보 기사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는 없지만, 자, 10번의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매수 타이밍,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 25년 하반기 매수 적기 가능성이 70%. 금리 인하는 시작됐죠. 언제? 24년 10월 달에. 자, 그래서 이건 틀린 말. 자,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부동산 종류와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기 전 25년 상반기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로 봤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 먼저고, 자, 매수 타이밍은 나중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물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 자체가 틀렸으니까 자, 의미는 없지만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매수 유리 가능성은 상반기에 65%, 하반기 매도 유리 가능성이 60%다. 그래서 자, 상 매수, 하 매도. 이유는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효과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점진적 회복세가 예상되므로 매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는 시장 회복이 본격화되고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매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네요. 자, MS의 코파일럿은 금리 인하 정책 발표 시점에 따라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학군지 및 GTX 호재 지역은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클로바.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의 적절한 타이밍은 개인의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금리가 낮고 경기가 좋으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일 때 매수하는 것이 좋고, 금리가 높고 경기가 나쁘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일 때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뭔가 이제 경제 교과서를 본 듯한 그런 좀 FM적인 뭔가 이렇게 고구마 한 300개 먹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 질문들의 각각의 답변을 취합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걸로 PPT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PPT 만들어주는 AI라고 있습니다. 바로 감마 AI인데요. 자, 거기다가 한번 만들어줘라고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떡하니 만들어줬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할게요? 자, 아까 전에 그 취합한 AI의 답변을 취합해가지고 여기다 한 번에 싹 긁어 모았고요. 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5개의 AI가 있는데, 자, 요거를 비교할 수 있게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뚱딱 하고 만들었어요. 자, 참 좋은 세상이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AI 부동산 시장 전망 비교 분석. 자,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하나도 안 건들고 AI가 만든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죠. 부동산 시장 전망은 챗GPT는 지역별 상향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는 상승하고요. 지방 집값은 하락한다. 제미나이는 1에서 3% 상승 가능성이 60%다. 코파일럿은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로 회복세, 지역별 양극화 심화. 클라우드는 안정적 회복 가능성이 65%,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효과. 클로바 X는 인구 구조, 경제 성장률, 금리,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자,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상승 또는 하락할 것이라는 질문에 챗GPT는 서울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한다. 제미나이는 전국은 보합 또는 소폭 상승하고요. 서울 수도권 상승하지만 지방은 하락할 것이다. 클라우드는 상승 가능성은 60%, 수도권 중심 선별적 상승, 지방은 상승폭 제한. 자, 기타 의견으로 코파일럿도 서울 수도권 소폭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해서 해서 자, 요 네 개의 AI 같은 경우는 공통된 답변을 내놨고요. 클로바 X만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자, 여기다 이렇게 써놨지만 실질적인 답변에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수치로 전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서 텍스트를 AI가 PPT로 만들면서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음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마 AI가 PPT를 만들면서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을 했네요. 자, 의외입니다. 금리 변동의 영향은 대략적으로 안 맞는다. 주목할 만한 지역도 같이 공통된 거를 이렇게 비교를 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남 3구, 용산구 주요 학군 지역. 자, 그리고 GTX 노선 지역, 고양 남양주 하남. 자, 그리고 신도시, 동탄 파주 운정 교통 편의성 향상 지역. 기타 주목 지역은 강서구, 마곡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성동구, 송수동. 하지만 이 기타 주목 지역은 클로바 X에서만 나온 지역입니다. 여기 있죠. 네이버는 추 플러스 알파의 지역을 꼽았다. 정부 정책의 영향과 전세 시장의 변화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서민 청년층 금융 지원은 확대될 것이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완화되고 양도세 취득세 한시적 감면. 자, 이런 정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완화되는 것들도 있다. 전세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는 전세 가격 상승을 좀 예측을 했고요. 하지만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 전세 물량 감소로 가격 상승의 압력. 하지만 신규 입주 물량은 많다. 자, 그래서 부동산 트렌드를 공통적으로 찾아보자면 신축, 재건축에 투자를 하든지 GTX 노선에 투자를 하든지 소형주택, 왜냐 1인 가구 증가이기 때문에,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부동산 수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고금리가 장기화되거나 경기 침체가 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소다. 그렇다면 매도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상반기에 매수 유리하다. 하반기에 매도가 유리하다. 금리 인하 시점에 주목해야 된다. 금리는 벌써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 않는다. 자, AI로 질문하고 AI가 PPT 만들고 나는 말만 하고, 자, 이런 느낌으로 AI를 활용해서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자, 다 맞는 건 아니다가 일단은 1단계 결말.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 요 모든 질문, 자, 50개의 질문을 다 취합해서 자, 각각의 또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그 질문을 네가 취합을 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500자 이내로 답변해줘. 세 줄로 정리해줘. 한 줄로 정리해줘. 자, 그리고 각각의 AI 답변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자, 그리고 제일 답변을 잘한 AI는 무엇이냐? 자, 그 중에 제일 잘 답변을 한 AI는 어디일지도 꼽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자, 챗 GPT도 답변을 자, 취합해서 이렇게 500자 이내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등등 해가지고 자, 정리가 잘 됐죠. 자, 그걸 또 세 줄로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 자, 그리고 AI들의 답변 스타일 분석 및 가장 잘한 AI 해가지고 자, 이렇게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라우드라고 분석을 했네요. 하지만 네이버 클로바는 들어가지도 분석도 안 했어요. 자,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500자로
세 줄로 한 줄로 요약을 했고요. 자, 그리고 각 AI 스타일을 분석을 했는데 자, 챗GPT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맞나요? 뭐 조선일보를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제미나이는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코파일럿은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 상당히 간결했죠. 여기를 보더라도 답변 자체가 상당히 간결했다. 클로드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각 가능성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자, 맞죠? 클로드는 이렇게 이유까지 명확하게, 수치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클로바 X는 답변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이랑 별로 이제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클로드는 5개의 AI를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GPT는 간결하고 명확하고 하지만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제미나이는 구체적이다. 체계적이다. 정보의 깊이와 폭이 가장 뛰어나다. 코파일럿은 간결하고 직관적이다. 자, 하지만 다소 피상적이고 수치가 부족하다. 맞죠? 수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수치가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본인을 뭐라고 분석했냐? 확률과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분석적 스타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요. 하지만 제미나이보다는 세부 정보가 적다. 클로바 X는 가상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스타일로 구체적인 예측보다는 일반적인 원칙과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확률 수치를 거의 제시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조건부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자, 클로바도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복사해서 클로바에다가 질문을 했는데 자, 눌러보니 입력한 대화가 너무 깁니다. 더 짧게 입력해 주세요. 삐리리리. 클로바 혼자 입력한 대화의 길이가 길다라고 답변을 안 했습니다. 네. 화이팅! 자, 그렇다면 부동산 전망을 AI가 답변하고 자, AI가 그걸 취합해서 다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AI 5개 중에 최고 잘한 AI는 뭐가 될지 그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같은 경우는 클로드가 가장 신뢰도가 높고 지역별 정책 영향 시장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다뤘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와 본인 칭찬했어요. 클로드가 가장 답변을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제미나이는 구체적인 수치, 클로드는 심층적인 분석과 통찰력. 클로드는 제미나이가 가장 답변을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대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제시한 답변이 구체적이다. 클로바는 질문 너무 길다고 답변을 안 했죠. 자, 그래서 AI가 평가한 부동산 전망 가장 잘 분석한 최종 1위는 챗GPT, 제미나이는 클로드가 가장 잘 분석했다. 클로드랑 코파일럿은 제미나이가 가장 잘 분석했다라고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2대2 무승부. 하지만 클로바 X 왜 X인지 알겠다. 자, 물론 단편적으로 부동산 전망을 AI에게 분석했기 때문에 좀 이게 AI의 성능을 대표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거를 했을 때 개인적인 느낌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챗GPT는 열심히 분석했지만 별로였어요. 자,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맛있겠다 하고 딱 갔는데 막상 딱 먹으니까 별로야. 자, 그리고 딱 드니까 막 벌레가 있고 막 머리카락이 있고 막 뭐 이런 느낌. 구글의 제미나이는 썩어도 준치다. 기존의 검색의 강자 구글이 AI 때문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좀 일어나는 모습. 자, 상상 외로 좀 괜찮았다. 클로드는 챗 GPT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회사인데 청추 어람이다. 자, 스승보다 제자가 낫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분석이 좀 명쾌하고 확실했습니다. 자, MS의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12. 자, 윈도우즈 12가 25년도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자, 기대가 하나도 안 되죠.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코파일럿. 자, 마지막으로 국산의 자존심 클로바 X는 자, 네이버에서 만든 회사죠. 자, 화이팅! 자, 이렇게 AI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봤는데요.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틀릴 수 있다. AI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참조 사항으로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부동산 시장은 격변합니다.
자, 뭐라고 전망하기보다는 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